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업 타당성 분석 절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겠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은 운영자의 자질, 적성, 경험, 지식, 능력, 시기 등을 살펴보는 거고요. 자, 시장성 평가는 시장의 동향, 상품성, 수요 예측, 그리고 시장 환경 분석 이게 되겠고요. 안정성 평가는 계약 관련 분쟁 발생이라든지 상품 조달이라든지 수요의 변동이라든지 경쟁업체 진입이라든지 출혈 경쟁, 주위 상권들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안정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성,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그 다음에 투자 회수 기간, 이런 부분들이 분석 절차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체크할 것들이 있다는 거. 자, 체크하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 계획 세우잖아요. 공부 계획 세울 때 어떻게 하나요? 좀 무리해서 많이 세우죠. 쉬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막 이때부터 이때까지 쫙 다 한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가 있잖아. 그런 경우 좀 무리한지 아닌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욕심만 세워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나. 자, 지금 현실은 이렇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인구나 아니면 손님들이 오고 있는데, 이제 예측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불안정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너무 긍정적으로, 이제, 세우지 않았는가. 자, 그 다음에 기초 자료는 부족하지 않는가. 내가 들어갈 저 자리에 대해서, 인근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기초 자료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비판적이지 않는지, 경쟁업체는 제대로 평가했는지. 자, 경쟁업체 같은 경우 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경쟁업체는 뭘 가지고 있다?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프로모션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네는 손님을 안 뺏기기 위해서 내가 하는 프로모션보다 더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경쟁 업체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못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실시하는 등과 같이 에러는 없는가, 휴먼 에러는 없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운영계획서. 사업계획서와 운영계획서의 작성.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사업자의 정책과 전략이 포함된 것. 만약에 한다면 회사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업체, 연력,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창업 동기, 기대 효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 우리 조직은 어떻게, 기획부도 있고, 그 다음에 영업부, 마케팅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총무부,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업계획. 기본 컨셉. 영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우나요? 업종, 업태, 그 다음에 기본 컨셉. 우리는 뭘 주로 할 것이냐. 한식, 양식, 일식. 운영 일수는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서빙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셀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풀 서비스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계산 방법은 손님한테 먼저 돈 받고 할 것이냐, 다 먹고 나면 계산하는 방식이냐. 그리고 예상 메뉴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점포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뭐 좀 귀엽고 아동용으로 할 것이냐, 뭐 어른들을 위한 아베크족을 위한 형태로 할 것이냐, 노인들을 위한 형태로 할 것이냐, 자 그런 거. 자 그다음에 점포 이미지는 우리가 만약에 해산물이다 그러면 이제 좀 바다 분위기가 나는 자 그러한 그림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뭐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떤 그림요? 이제 뭐 바다 그림 아니면 뭐 해물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거 조개 뭐 이런 조개류를 어떻게 한다? 그걸로 해놔놓는다. 조개류를 뭐 전복 껍데기를 가지고 뭐 벽면을 전부 다 인테리어로 한다든지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다음에 뭐 좌석수는 우리가 뭐 백석이다. 그러면 이걸 회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뭐 4인용 테이블을 많이 선호했는데 요즘은 뭐 1인용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2인용 최소 그냥 2인용을 가지고 또 하더라도 어떻게 중간에다 칸막이를 넣어가지고 코로나 대응으로 한다든지 자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또 그 다음에 영업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부가적인 서비스는 어떤 걸 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 자, 자 그런 다음에 메뉴 계획 자, 메뉴 계획 같은 경우에 뭐 주 메뉴, 주력 메뉴, 그 다음에 보조 메뉴 이런 식으로 자, 뭐 대자, 소자, 중자, 뭐 그 다음에 뭐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인력 운영, 인력은 우리는 몇 명? 자, 우리는 뭐 100만 원당 뭐 5명을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인원들이 충분한지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조직에 대해서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카운터는 누가 몇 명이 맡고, 그리고 주방 쪽에는 몇 명이 맡아서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거.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그렇게 인원이 안 된다면은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그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얼만큼의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설 및 구매 계획. 자, 각종 시설 같은 경우에 자, 인허가사항이나 점포, 레이아웃,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손님이 이렇게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가고 손님에게 서빙할 때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어떤 시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많으니까 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 놀이방이나 게임방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또 그 다음에 뭐 운영에 필요한 뭐 업체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작성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운영 관리 계획은 자 식재료에 대해서 자 일일 리스트 하루에 얼마큼씩 팔릴까 주간 리스트 주간 동안 매출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자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여기에 대한 매출이 있다면 거의 좀 비슷한 비율로 계속해서 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월화수목금, 월화수목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토일 뭐 2배 내지 1.5배 정도 뛰는 거 3배까지 뛰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적인 거고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평일에 쫙 잘 되고 토일 아예 안 되는 경우 자 그런 것들은 뭐다 위치에 따라서 틀리겠죠. 점포가 입점한 위치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자, 판매 촉진, 판촉. 자, 마케팅 분야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일정을 뭐 한 6개월 단위를 앞을 내다보고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자, 5월 달에 뭐 하고 6월 달에 뭐 하고 7월 달에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쫙 해놔놓고 그 다음에 밑에는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행사는 누구를 위주, 어린이 위주로 할 것이냐, 주부를 위주로 할 것이냐, 아저씨를 위주로 할 것이냐, 노인들을 위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자,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자, 참 많이 했습니다. 15년 동안 했어요, 저는. 예, 15년 동안 막 이런 식으로.
매 돌아가는 거예요. 365일. 그러니까 매장을 한 8개, 10개 정도 이제 통과를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라도 문제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오늘 또 문제가 있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막 일을 해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이런 계획을 진행하면서 또 운영을 하면서 또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다? 현재에 대한 제품들이 나오는 거에 대한 품질 관리.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나요? 무슨 영화죠? 최민식 나와서 복수하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설 감옥에 들어가서 한 15년 잡혀있다 나오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다음에 알면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거기에서 최민식이 뭐만 먹고 살아요? 만두만 먹고 살죠. 만두만 먹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 이제 그러한 영화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했죠. 좀 전에. 그 운영 계획 관리 때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15년 동안 그래 잡혀 살면서 그 맛을 한번 딱 먹었으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15년 동안 빵을 매일 체크를 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자, 빵, 음료수, 막 커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거의 매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섬세한 부분들까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내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런 음식 계통에 하는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뭘 하지 마라? 담배를 피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마라? 자극적인 걸, 너무 자극적인 것에 맛을 길들이지 마라. 좀 순수하게 보유를 하십시오.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미각들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잘 보존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이 맛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너무 매운 거라든지 너무 쓴 거라든지 너무 자극적인 걸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훈련을 하십시오. 똑같은 제품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노하우가 점점 쌓입니다. 좀 더 섬세해지십시오. 같은 빵들이라도 입자가 아주 고운 것들이 있고요. 입자가 투박하게 뚝뚝뚝뚝 굵은 게 있고요. 자, 같은 단면을 썰어놨는데, 고기를 썰어놨는데, 식감에서 이렇게 썰었을 때 울퉁불퉁하게 썰린 것과 매끈하게 썰린 거의 차이점들. 자, 그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자, 마늘을 볶더라도, 부수더라도, 자, 칼날 뒷면으로 부수는 거와 칼등으로 부수는 거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잘게 칼집을 넣어서 다이스 형태로 만드는 거하고 맛이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훈련 방법 중에 소금을 넣고 설탕을 넣어서 맛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요. 설탕을 넣고 난 다음에 소금을 넣어서 맛에 대한 변화도 알아보시고요. 이런 좀 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인 그러한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계획을 하다가 지금 판촉, 자, 그 다음에 투자 예산, 손익 예산, 자, 토탈적으로 손익분기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지막에 경영 관리할 때 알려드릴게요. 계산하는 법. 지금 말로 설명해 주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은, 그냥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고 일단은 뭐가 된다. 나도 손해를 안 보는 입장인 제로섬. 자, 그게 뭐다? 손익분기점. 그 다음은 뭐다? 그 다음부터는 이익을 보는, 자, 그러한 선. 그게 손익분기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차 손익계획. 자, 그거는 P&L입니다. Plan and 자, P&L인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BP하고 틀린데 이거는 뭐냐면은 BP 같은 경우에는 투자된 돈에 대한 감가상각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L은 뭐냐면은 자, 그러한 이런 시설 들어가는 데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빼고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운영하는 데서 남는 운영 자금에서 손익 계산을 P&L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Plan and Rate. 계획 세운 대로 끝나는 거. 계획과 끝. 자, 이 계획과 끝은 뭐냐면은, 자, 한 달, 자, 10월 달 같으면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동안에 예산을 세웁니다. 이걸 언제 9월 25일까지 다 세워놓아요. 자, 그럼 한 달 동안의 매출이 얼마? 1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각종 비용들을 책정해 놓습니다. 얼마? 자, 인건비 먼저. 자, 인건비 15%, 그 다음에 재료비 30%, 그 다음에 임대료 20%, 그 다음에 유틸리티, 전기가스, 수도 3%. 자, 그 다음에 뭐 린넨, 자, 옷값, 그 다음에 복지 비용,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나가는 수선 장비 비용, 그러니까 기계술이라든지 이런 비용들. 자, 그 다음에 뭐 페이퍼 비용들. 자,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나머지 비용들 다 빼고 나면 이게 뭐다? 자, 이게 우리가 계획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밑에는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돈들이 있다. 그게 뭐다? 우리가 설치해 놓은 에어컨 장비, 그 다음에 기계, 테이블,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 자, 상각 비용들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자, 보이지 않는 보험료, 보상되는 거. 그 다음에 로얄티. 그 다음에 각종 기회 비용, 이자,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제했을 때 BP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된다? 진짜 순이익이다. 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입지 환경에 대한 기타 사항들, 뭐 오픈 스케줄, 교육, 원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신경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많다면 기업이 크다면 이제 분산해서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고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예상 문제 간단하게 드릴게요. 자, 알아야 될 거. 자, 처음부터 좀 되돌려서 살펴본다면은 자, 외식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아시라는 거. 자, 외식 산업은 어떤 특징이 있다. 자, 음식 장사하고 외식 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십시오. 자, 시험 문제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 음식 장사는 경영주의, 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개인 능력 중시 이런 거고, 자, 외식 산업은 또 매뉴얼, 팀워크 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식 산업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자, 뭐 어떤 게 있나요? 자, 상품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고 계절, 수요 편차가 크죠.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모방이 용이하죠, 그죠? 자, 그런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상 음식류를 분류하는 법. 자, 거기에 휴게 음식점 특징, 일반 음식점 특징,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 음식점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십시오. 자, 이런 부분. 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외식업 업태. 자, 업태 이것은 어디에서? 미국에서 만들었다. 뭘 가지고? 서비스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다. 그런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패스트푸드, 자, 패밀리 레스토랑, 자, 패밀리 다이닝, 자, 디너하우스, 이런 특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식 산업의 특징들, 아까 다 얘기했는데, 자, 누누이 알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외식 산업의 문제점. 자,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경영자의 문제,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가 힘들다는 거, 메뉴 개선 좀 의지가 좀 부족하고, 뭐 원가 관리 미비하고, 자,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고, 자, 이런 외식 산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계획을 진행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거 자본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시간 소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자, 외식산업에 성장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필요했느냐. 자, 성장할 때는 어떤 요인들이 필요했나요? 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외식산업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요청 자체가 뭐냐면은 자 사회적 요인으로 뭐 사회가 변했다 그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 경제적으로 잘 살아지니까 증가됐다 뭐 이런 거 문화적으로 또 이렇게 변화됐다 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외식업 역사가 쭉 있는데 삼국시대 고려시대 중국시대 자 일제시대 쭉 지나고 나서 현대사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 그런 것들 좀 외식업이 이제 좀 일어난 흥행기는 1970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외식 업체에서 우리가 찾아갔을 때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가장 우선시 하는 게 뭐냐? 보통 보면 QSC라고 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음식에 대한 품질이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창업 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 항상 누누이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건강이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이 있고 나서야 이제 뭐 다른 것들, 가족동이라든지, 뭐 봉사정신, 서비스정신,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창업할 때 가장 어려운 과제가 두 가지가 있댔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템 선정하고 입지 선정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기피해야 될 아이템들은 어떤 게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자, 뭐 마진 폭이 뭐 너무 낮은 거. 그 다음에 투자비가 너무 높은 거.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이템에서 이제 아이템이 수명주의가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거? 자, 처음에 나와서,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자,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나왔을 때 각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느냐? 자, 성장기 같은 경우에, 자, 어떻습니까? 자, 자, 급속도로 지명이 상승합니다. 사람들이 이름 나누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지명도가 최고조에 이릅니다. 자, 그런 특징들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동인구 의존형, 그 다음에 상주인구 의존형, 집재성 아이템, 산재성 아이템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예를 들자면 유동인구 의존형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다니는데 많이 먹는 게 뭐예요? 김밥, 우동, 돈가스 뭐 이런 것들, 떡볶이 이런 것들. 자, 이런 특징들 알아두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SWO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SWOT 아시겠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두시고요. 자, 시험 문제는 예상 문제는 여기에서 대동소이하게 이때까지 배웠던 거 이것 중심으로 이제 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힘드신데 좀 마지막 정리 잘해서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다른 시험도 다 잘 보시고 빨리 이게 좀 정리가 돼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서 수업을 하면 좋은데 좀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11월 달 정도 되면 요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다른 동영상이 특강으로 해서 나갈 거예요. 그거는 그때 돼서 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잘 지키길 바라면서 자, 전부 다 중간고사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